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코너 속의 코너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앤 서울 코너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의 미국과 우리 시장의 흐름 체크해 보겠고요. 결국 주시장에 도움을 받는 아이디어를 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쳐있는 분이죠. 하나금융 선릉금융센터의 장우석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우선 뉴욕 주시장의 지난 한 주간의 흐름부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지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31%, S&P 500이 0.13%, 나스닥이 0.07% 소폭 올라주면서 장을 마쳤고요. 최고의 업종은 산업재로 뽑혔습니다. 1.61%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악의 업종은 유틸리티인데 0.70% 빠졌는데 모든 업종이 올랐는데 이것만 떨어졌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좀 우려가 나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식품 업종을 주로 좀 한번 특집으로 해주신다면서요? 예, 식품 업종이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들이거든요. 많이 네. 먹는 회사고. 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먼저 이제 캠벨 스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마트에 가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뭐죠? 끓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먹으면 되는 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하겐다즈 나가는 그림인데 제너럴 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저는 먹죠. 예, 예. 예. 요플레를 만든 회사로 좀 유명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크라프트 하인즈는 케찹인데 이런 회사의 주가들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마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면 깜짝 놀랄 건데요. 지금 네. 캠벨 스프가 27%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네. 올해만입니다. 올해만. 올해만 저렇게 떨어졌나요? 네. 예, 캠벨 스프가 마이너스 27%, 네. 크라프트 하인즈가 마이너스 26%, 제너럴 밀스가 마이너스 28%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웬일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은 뭐 저희가 급여가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케첩을 2개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네, 갑자기 그렇진 스프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져도 올라가는 한계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 원료에 대한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료 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사실 이것들의 그 판매 비중은 네. 미국 내에서 거의 다 팔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 국면 넘어가게 되면 실적이 약간 떨어지게 돼 있는데 사실 최근에 달러가 좀 올라갔는데도요. 네. 작년하고 비교하면 얼마가 떨어진지 아십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7%가 떨어졌습니다. 작년 대비로는 예, 여전히. 그래서 예. 어쨌거나 실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사실 캠벨 스프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무려 7년 동안 CEO로 재임했던 데니스 모리슨 회장이 사임을 하는 책임을 지고 예, 굉장히 주가가 안타까운, 떨어졌으니. 네. 많이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기업을 과연 버려야 되느냐라고 네. 물어보신다면 어쨌거나 배당이 4%가 넘어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장기 투자다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매수할 만한 가격도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크라프트 하인즈는 워렌 버핏께서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번에 매수를 늘리진 않았거든요. 네. 예, 그런 차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밤에 늦게 주무신 분은 이제 이미 들으셨을 것이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신 분은 이게 밤새 뭔 일이야? 하면서 느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서한을 통해서 북미 회담을 취소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공개 서한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우리 시간을 보면 2시간 반인가요? 2시간 20분이면 대한민국 주식이 열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미국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다우는 한 260, 7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70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0.3% 하락했지만은요. S&P 500은 한 0.20%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거의 뭐 움직임이 없이 끝났습니다. 약보합 0.02% 하락을 말하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보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의 목소리에 뭐 큰일 났다 얘기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미국의 내 분위기가 상당히 좀 워낙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많았던 건데 의외로요. 특히 워싱턴 월가가 아니라 워싱턴 정가의 의회 지도자들은 이번에 북미 회담의 취소에 대해서 오히려 안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원내대표라든가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 커멘트를 따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도 준비되는 것도 없고 결과 날 것도 없어서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시각이 상당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냉정하게 보면 미국의 월가가 아니라 워싱턴 시장,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였다. 그것이 오늘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관련된 거를 몇 가지 보겠는데요. 공포지 이런 때 보면 공포지수가 급등하는데 공포지수 보이시면 공포지수가 오늘 처음에 좀 올라가다가 결국은 공포지수가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어제보다 하락한 모습 0.4% 하락으로 끝났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찌되었건 시장은 불안하니까 금값이 오늘 모처럼 1% 이상 올라가면서 1,300달러대를 넣었으니까 초반에 더 많이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는데요. 결국은 1,300달러, 1%, 1.3% 정도 아마 오르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건 여기까지고요. 한국물이 제일 관심이죠. 한국 시장도 어떻게 될 것인데 MSCI 한국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1.3% 정도 내렸는데요. 사실 이것도 더 많이 떨어졌다가 그나마 좀 회복했지만 결국 1.3%. 아마 마지막까지 해서 막판에 조금 하락폭을 더 줄여놨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의 관심들은 이거죠. 오늘 아마 우리 시장에서도 물론 2시간 만에서 남아서 어떻게 볼지만 남북 경협 관련주가 또 뭐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겠고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방위산업 관련주가 움직일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방위산업 주식을 좀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여러분 보시는 거가 왼쪽 위에 지금 화면에 막 나가는 거가 미국의 방위산업 전체에 대한 ETF인데요. 이것들이 한 0.7%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보여드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레이시온이 있고 지금 모르는 건 노스럽 그루만, 뭐 대표적인 것도 약간 전투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뭐 로켓 이런 거 만드는 거 말이에요. 로켓 마트는 워낙 많이 아시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에 왔다는 F-22, F-22 딱 이 친구 여기가 하는 거고요. 사드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거 레이시온은 여러분들 또 좀 이런 것 좀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토마호크 미사일 만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 이상 올라간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 한국 시장이 약할지 모르겠으나 미국 시장 자체에서는 큰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는 거로 일단 간단히 정리되겠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전문가들 통해서 그런 얘기 계속 나누겠고요. 오늘 이 코너에서도 저 핵심이죠. 뉴욕 앤 서울 크로스 체크 시간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군을 준비했는지 살펴드리겠는데요. 이것 또한 한 달 전에 술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죠. 브라운 포먼 그리고 한국에서 신세계 말씀드리겠고요. 넷플릭스는 저희가 워낙 자주 말씀드렸지만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상장한 지 16년 됐는데요. 넷플릭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겠고요. 신동방 교육기술 이거 어떤 회사인지 저도 가끔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코너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저는 처음 얘기하는 건요. 메가스타디 교육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첫 번째인데요, 이사님. 네. 지난번에도 술을 안 좋아하시지만 술 관련 주식이 올라간다고 얘기했던 게 브라운 포먼인데요. 네. 또 얘기해 주시네요. 예, 그 브라운 포먼 하면 위스키인데요. 사실 잭 다니엘을 저희가 경험할 수 없는 술 아닙니까? 40도에 엄청 높은 수량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제가 술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제 지인이 네. 제 이제 집사람이 술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술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에 대한 굉장히 의아심을 가져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코올 시장이 1년 동안 1.2% 커지는 반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지금 파란색입니다. 네. 브라운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엄청나네요. 왜 올라가고 있을까를 한번 설명드릴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위스키가 바로 잭 다니엘인데요. 이 잭 다니엘이 2위에 있는 진빈보다 무려 50%가 더 많이 팔립니다. 저는 뭐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 모르시겠지만 네.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5개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 신흥시장까지 지금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브랜드 인수를 통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주주 친화 정책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내용인데 최근에 네. 얼마 전에 4주를 5주로 늘리는 그다음에 배당을 현금 배당을 0.158센트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좋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이제 위스키를 먹는 이유는 소득이 좀 좋아지니까 맥주는 싸지 않습니까? 보통 한 1,000원, 2,000원 하지 않습니까? 잘 네.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보통 몇만 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볼 수 없는 화면인데 미국 CNBC 방송에 나갔던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네. 2010년 이후에 술회사의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년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는 거의 한 40% 올라왔고요. 코로나 만드는. 예, 코로나 만든 회사죠. 네. 그리고 이 브라운 포먼은 21%가 올라왔다. 네.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주식을 왜 안 사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건강에 해롭습니다만 네. 술은 드시지 마시고 이런 네. 기업을 사셔갖고 돈을 좀 버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술을 워낙 좋아들 하시니까요. 네. 저는 지난번에 한 2달 전에 얘기했을 때 저는 이마트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신세계를 해야 되는데 이마트 네. 워낙 신세계를 자주 말씀드렸다 했는데 오늘 다시 그냥 핵심으로 신세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결국은 위스키건 뭐고 이런 것들도 어디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결국 신세계 백화점 지혜감 이런 거 파는 거 아닙니까 술을. 저는 사질 않지만
그래서 오늘 신세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세계는 아시다시피 어저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추세가 이렇게 쉽게 벗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백화점도 그렇고요. 면세점도 그렇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면 요즘 가장 핫하는 화장품 산업에도 이제 직접 제조, 판매, 유통에 좀 들어가겠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유통만 한 거 아닙니까? 판매, 유통만 했는데 이제 제조, 판매를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직접 기획하는 것까지 전부 다 신세계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이 회사가 하는 거는 백화점도 하고 면세점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뭐 터미널 이런 거 등등등등 하는데 중요한 것은 1분기예요. 1분기 이익이 46% 늘어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그 와중에 자회사까지 잘 되는 거죠. 자회사가 하나가 바로 이제 각종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유통을 갖고 있는 보스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아는 브랜드가 많이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유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도 사상체육화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신세계라는 것, 이마트 약간 차이가 이마트는 보통 대중적인 거고 신세계는 고급 라인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핫한 그 명품 주식들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루비통 이런 것들이 주식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의 관점에서 신세계 같은 것도 여전히 좀 보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19개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은 49만 9천 원이 지금 찍히고 있고요. 이달 들어 이번 달만 들어서도 최소 8개 증권사 목표 주가 올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통업 중에서는 호텔신라와 신세계 여전히 탑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넷플릭스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넷플릭스는 저희가 1월 26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때 당시 주가가 270달러였으니까요. 네. 그때 샀어도 한 30%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지금 대박이네요. 40달러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를 좀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넷플릭스 가입자 전체 수를 보게 되면 1억 2,500만 명인데 네. 미국이 5,670만 명, 그다음 미국 외가 6,830만 명입니다. 여기 곱하기 지금 스탠다드 기준에서 12,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사용료가 네네. 곱하면 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네요. 이 돈 얼마나 버는지를 거기 네. 또 12개월 곱하면 돈이 나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고 차트만 보다 보니까 주식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제가 또 한 3주 전인가요? 밀레니얼 세대가 과연 비디오를 어느 걸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지를 제가 또 이 방송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게 봤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그때 1등이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가 무려 39%가 여기에 올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네. 한국은 유튜브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은 어쨌거나 넷플릭스가 더 우위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PER이 206배인데 네. 이거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넷플릭스 좋아하는 이유를 지금 나가는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넷플릭스가 돈을 벌면요. 돈을 버는 매출이 파란색이고 네. 주황색이 지출입니다. 지출. 번 대로 그대로 다 지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을 키우려면.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돈을 버는 걸 축적하는 게 아니고 쓰는 게 더 낫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만약에 넷플릭스 가입을 하게 되면 네. 다 이분 덕분인데요. 네. 버락 오바마 전 미국의 대통령이 네. 이번에 또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그래갖고요. 네. 제가 만약에 가입한다면 이렇게 좀 요번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오늘자 뉴스 좀 재밌는 게 나왔는데요. 오늘이요? 네, 오늘자 뉴스인데 드디어 디즈니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모습을 아이고.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가. 네.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즈니가 1,528억 달러고요. 오늘 종가 기준 치면 넷플릭스는 1,522억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근접했다. 초과하지 못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넷플릭스가 올해로 16년 됐다고 그러는데요. 네. 어떤 분들이 과연 얼마나 수익을 벌었느냐. 만약에 16년 전에 내가 1,000달러를 투자했다고 그러면 네. 오늘날 30만 달러가 됐다. 겨우 300배네요. 겨우 300배죠. 네.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해서 3억 정도 번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남겨주는 주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이사님이 보셨을 때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콘텐츠를 쓰는데 그렇죠. 돈을 그렇죠. 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누가 받았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겠죠.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시다시피 CJ ENM에서 분할해 갖고 만든 회사 아닙니까? 글로벌 최고의 어떤 사업자들과 같이 계속 이제 주고받고 하는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TVN이라든가요, 그리고 OCN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종편이라든가요. 일부 이제 지상파를 통해서도 드라마 이런 거 다 제작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에 하는 거는 무협 변호사 이런 거 요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드라마 제작을 이런 것들을 계속 미스트리스, 나의 아저씨 이게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늘어났지만 올해도 또다시 연결 영업이익이 100% 늘어날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수출이 얼마만큼 수준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2017년에 거의 없다가 조금 있다가 2018년, 19년, 20년, 20년까지 꾸준히 늘어나야 되겠고요. 물론 중국이랑 나라의 여전히 변동성이 있으나 중국이 사드 때문에 한 2년 동안 완전히 비어 있었던 그림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2, 3년 동안 중국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좀 늘어나지 않겠나 하면서 이제 비었던 것이 다시 생겨나는 그림을 지금 보여드린 건데 이 자료도 두 개는 모두 신한금융투자에서 전망치를 했던 것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특히 6월 달에 코스닥 150에 대한 편입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워낙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이 회사가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특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특례 규정으로 이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 어저께 사상체육관을 둘이 손잡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스튜디오 드래곤과 카페24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24도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3개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이 11만 2천 원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좀. 네. 이거는 뭐 중국 기업인데요. 네. 신동방 교육기술인데 네. 뉴욕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네. 여름이었죠. 8월 달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80달러 때. 근데 네. 지금 이제 100달러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고요. 사실 이제 사기업 시장에서 굉장히 1등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출발은 네. 토플, SAT, IELTS 같은 영어로 시작했고요. 네. 지금은 전 과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58% 차지하고 있고 이 기업은 숫자로 좀 보면 굉장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분기당 등록 학생 수가 보통 180 몇만 명, 뭐 200만 명 이런 숫자를 얘기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누적 학생 수가 3,440만 명. 거의 뭐 이건 숫자가 이상하잖아요. 너무 높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상당히 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학습센터가 지금 1,000곳이라 얘기하는데 이 학습센터의 규모가요. 웬만한 학교 수준입니다. 그게 1,000곳을 넘어가고 있다. 학습센터라는 게 학원 아닙니까? 학원이죠, 학원. 학원 학원인데 같은 거. 네. 학원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1월 달에 940개였는데 지금 1,000개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87곳의 학교도 보유하고 있고 등록 교사 수가요. 네. 25,600명입니다. 여기에 2배를 곱하면 교직원 수가 더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등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매출과 이제 EPS인데 지금 나가는 그림처럼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게 매출에 대한 어떤 예상치인데요. 흰박스가 그래서 네.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또 하나 쪽 EPS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ROE를 얘기하는데요. 네. ROE가 현재 나오는 게 16.2%인데 네. 업종 평균 ROE가 7이 안 됩니다. 7%가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오르고 있다. 사실 제가 볼 때 중국의 어떤 교육 시장을 본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이라도요? 아닌가. 지금이라도 관심을 네.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책을 썼는데 2010년에 썼던 책 그리고 2018년에도 썼던 책에도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던 주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뭐 단기적인 주가를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장기적으로 어떤 섹터가 더 좋아지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늘 하시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교육시장 관련주 에듀죠. 신동방 교육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보다 조금 아래 세대는 하는 것이 결국 손사탐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회탐구역에서 손사탐, 이게 손준 회장이죠 지금은요. 메가스타디를 창업한 사람인데 메가스타디에서 이제 분리되면서 이제 지주회사나 이렇게 나뉘면서 생긴 거가 바로 메가스타디 교육입니다. 메가스타디 교육. 오늘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개 있지만 YBM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메가스타디 교육이 그나마 좀 설명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초중고 교육 부분 사업이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나온 거가 되겠고요. 주요 제품 온라인이라든가 학원 강의 그리고 교재 모의고사 이런 거 등등등등 많이 하는 거가 되겠고요. 매출 구성으로 보면 고등학생이 여전히 제일 크죠. 70% 되고요. 초등생 그리고 일반 성인 사업도 여기가 하고 있고요. 기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왜 성인까지 하냐면 이제 IB 김영인가요? 예전에 보면 그 대학교에서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뭐라 그러죠? 학교 옮기는 거, 대학교 옮기는 거. 편입이요? 네, 편입. 예. 편입. 그 학원인 것도 있고요. 더 좋은 아카데미 인수했고요. 메가패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이거는 뭐 저는 좀 알립니다. 저 학생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아는데 학원을 껌껌이 하나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결제를 하면 한 1년 내내 모든 강의를 듣는 거 있죠. 거기 어떤 것들은 일단 교재도 포함되어 있고 교재가 안 되어 있는 거 있지만 이런 건 메가패스인데 이게 이제 재정비되면서 이제 교육부, 고등부 사업의 실적을 크게 견인했는 건데 그래서 57만 원이다, 43만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들여보시면 계실 텐데요. 문제는 이런 것 하면서 비용이 상당히 안정되고 이런 관리를 잘하면서 2018년 영업이익이요.
지금 432억으로 전망되는데요. 무려 전년 대비 200% 증가할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취학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 사업이 전 잘 될 거라고 장기적으로 잘 될 걸 보고 있지 않지만 문제는 그러다 보니 한 명밖에 안 키우니까 학생들의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안 쓰러도 고등학생 쓰고 특히 화면에 보이다시피 이게 빨간색은 점유율인데요.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메가스테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그 시장에서 고등학교 시장에 대한 규모 자체가 여전히 커지고 있고 뭐 객단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 커지고 있고 결국은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이 결국 메가스터디 교육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유화와 신한투자증권 단 두 곳만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나오는 가격이 20만 원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다음 주죠. 체크할 만한 이벤트 좀 소개해 주세요. 다음 주 5월 28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입니다. 월요일 날. 아이고, 휴장입니다. 네. 그리고 5월 29일 날 휴대패커드, 세일스포스닷컴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5월 31일 날 달러 제네럴, 코스트코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28일 날 휴장이고 예. 오늘은 당연히 미국 기준으로 보면 롱 위켄드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의 선릉금융센터 장우석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